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그 중동 대격변 시리즈가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날 듯 하면서도 잘 안 끝나네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많은 분들이 오래전부터 에스겔 38장의 곡과 마곡 전쟁의 양상과 참여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어김없이 짚어내고들 계셨지만, 시기상 곡과 마곡 전쟁 이전에 일어나는 이 전쟁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하고 있으니 바로 시편 83편에 나오는 중동 전쟁입니다. 보세요. 시편 83편.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여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이스라엘을 치려고 나라들이 모여서 작당 모의를 하는데, 에돔, 이스마엘인, 모압, 하갈인,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아수르, 롯 자손들이라고 해요. 이것이 곡과 마곡 이전에 일어날 별개의 중동 전쟁이라고 보는 시각과, 또 현재까지 일어난 모든 중동 전쟁들을 퉁쳐서 예언한 거라고 보는 시각이 공존하는데, 전자로 보면은 이게 아직 일어날 길이 묘연하다 이거지. 그리고 후자로 보기에는 참전국들이 너무 직설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분명히 특정 시기에 작당 모의를 하고 쳐들어온다는 정황이 확실하기에 퉁치고 뭉뚱그린다는 느낌이 좀 덜한 게 사실입니다. 저 진영에서 아말렉, 하갈인에 해당하는 이집트와 암몬, 모압, 롯 자손, 그리고 에돔에 해당하는 요르단, 이스마엘인에 해당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우호적이고 이스라엘의 뒷배인 미국의 우방국이라서 본 게시탐정은 과연 저 전쟁 자체가 벌어지기나 하는 걸까 하는 마음에 이전까지 일어난 중동 전쟁들을 통칭해서 말하는 거라고 여겼어요. 특히 가자지구 전쟁이 일어난 후에도 생각했던 것과 달리 이집트, 요르단, 사우디 등은 이스라엘 및 미국과의 우호가 그리 변하지 않고 있어서 더더욱 그런 생각이 깊어졌는데, 계속 뭔가 쎄한 느낌이 안 가셔. 이상하게. 그리고 중동 정세도 안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은 채 뭔가 점점 더 큰 격변을 향해 다가가는 게 보이고 있어서 추리를 다시 해보게 됐습니다. 단순히 큰 범위에서 그냥 묶는 게 아니라 세세하게 분리해서 역사적, 영토적, 성경적으로 재검토를 해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흥미로웠는데,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시편 83편의 대전쟁이 이미 시작된 건 아닌가 하는 긴장감마저 살며시 들었어요. 일단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영토 기준으로 볼 때 아말렉은 이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땅에 지금 아말렉 현재 영토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암몬, 에돔, 모압은 요르단, 그발과 두로는 레바논, 아수르는 시리아와 이라크입니다. 역사 기준으로 보면 하갈이는 이집트, 블레셋은 팔레스타인, 롯 자손은 요르단, 이스마엘인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아무리 봐도 이집트, 요르단, 사우디는 전혀 전쟁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성립하는 걸까요? 본 게시탐정의 추리가 시작되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보세요. 창세기 10장 13절,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빔과 르하빔과 납드임과 바드루심과 가슬로임과 갑드림을 낳았더라. 가슬로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자, 일단 전쟁의 신호탄이 된 팔레스타인의 기원인 블레셋은 이집트와 가나안의 혼혈입니다. 일단 이집트 계열의 혈통인 거는 성경에도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보세요. 그런데 현재 팔레스타인 민족이라는 정체성 자체가 시작된 것이 이집트 출신의 야세르 아라파트라는 사람이 1969년에 이스라엘에게 점령당한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의 아랍 잡족들을 규합한 게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가자 지구랑 서한 지구는 이제 1967년에 이스라엘 땅으로 점령이 됐고, 2년 후인 69년에 야세르 아라파트가 그쪽에 있던 아랍 잡족들을 규합을 해서 팔레스타인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만든 거예요. 즉, 이게 팔레스타인 민족이란 거는 이집트인과 아랍 잡족의 혼종인 겁니다. 뭔가 비슷하다, 그죠? 또 보세요. 특히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하마스는 이집트에서 기원한 이슬람 근본주의 파벌인 무슬림 형제단의 팔레스타인 지부였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집트와 아랍 잡족들의 혼종인 거죠. 성경 속 블레셋의 탄생이 이렇게 역사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싱크로율 쩝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팔레스타인 민족이라는 것 자체가 1969년,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라는 영토 명칭은 원래부터 있었어요.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민족이라는 개념은 이 야세르 아라파트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이제 1969년 아라파트의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에서 이제 팔레스타인 민족이라는 개념이 시작됐는데,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가 이스라엘의 영토가 된 것은 그보다 2년 전인 1967년의 3차 중동전쟁, 즉 6.1 전쟁에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하고 1969년까지는 팔레스타인 민족이란 것도 없었는데, 그동안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는 어느 나라 땅이었을까요? 보세요. 바로 이집트와 요르단입니다. 1948년에서 67년까지 근 20년간 가자 지구는 이집트 영토, 서한 지구는 요르단 영토였습니다. 보세요. 요르단강 서한 지구는 전쟁 당시 요르단이 자국 영토로 합병했기 때문이다. 요르단 국왕 압둘라 1세는 팔레스타인을 자국 영토로 보았지 독립국으로 인정할 생각이 없었다. 또 가자는 1948년 1차 중동전쟁 당시 팔레스타인의 아랍계 정부인 범팔레스타인 정부의 소재지였다. 여기서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 땅을 말하는 겁니다. 이후 범팔레스타인 정부는 사실상 이집트의 괴뢰국으로 전락했다. 1959년부터는 이집트가 범팔레스타인 정부를 해체하고 아예 직접 지배하기도 했다. 3차 중동전쟁의 결과로 1967년부터 이스라엘이 지배했고, 가자 지구는 1959년까지 이집트가 괴뢰 정부를 통해 간접 지배하다가 1967년까지는 또 직접 지배했어요. 서한 지구는 이제 요르단 영토로 아예 처음부터 합병돼가지고 1967년까지 직접 지배했고, 1967년에 그걸 뺏긴 후에도 요르단은 서한 지구의 영유권을 계속 주장했습니다. 저거 우리 땅이야 이러면서. 요르단이 서한 지구의 소유권을 완전 포기한 것은 무려 1988년이었습니다. 보세요. 서한 지구를 자국 영토로, 팔레스타인 민족을 자국민으로 간주했던 요르단은 중동 전쟁 후에 많은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받아들였어요. 지금까지 요르단 국민들 다수가 팔레스타인계입니다. 보시면 국기조차도 그게 그거잖아요. 요르단이나 팔레스타인이나 같은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죠. 또 보세요. 요르단 왕실의 중전인 라니아 왕비도 팔레스타인계입니다. 그러니 영토 기준으로 보면은 가자 지구의 전쟁은 말 그대로 이집트와의 전쟁 상태이고, 서한 지구의 전쟁은 요르단과의 전쟁이나 진배 없는 상황입니다. 이집트와 요르단의 대리군으로 선봉의 선자들이 팔레스타인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렇게 아말렉, 하가린, 암몬, 모압, 에돔, 롯 자손, 블레셋까지 싹 해결됐어요. 시리아와 이라크는 이미 그 나라 정부군과 친이란 민병대들이 유사시 이스라엘의 서포터가 될 미군 기지들을 연일 타격하고 있어가지고 사실상 그쪽도 보조 전력으로 참전 중이니 아수르도 해결됐습니다. 보세요. 벼랑 끝에서 싸움 중 이스라엘 헤즈볼라 확전 위험 고조. 9개월 동안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국경 지역에서 북쪽으로 60마일, 96km까지 타격하고 있다. 헤즈볼라의 가장 깊숙한 타격은 이스라엘 내부 40km. 와, 레바논과 또 레바논 내 헤즈볼라 세력은 진작부터 하마스를 도와서 이스라엘과 팍터지게 전투 중이기에 그발과 두로도 해결됐어요. 레바논과 헤즈볼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경 지대를 기준으로 레바논 내륙 96km까지 이스라엘의 포격이 날아가고, 이스라엘 북부 내륙 40km까지 헤즈볼라의 로켓이 날아가고 있어요. 또 보세요. 헤즈볼라는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기습으로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발발하자 하마스를 지원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레바논에서 460여 명, 이스라엘에서 29명이 죽고, 레바논에서 10만 명, 이스라엘에서 6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손에 댕강 떨어져 나간 헤즈볼라 지휘부의 목이 몇 개인지 모를 지경이고, 전쟁통에 레바논 난민 10만 명, 이스라엘 난민 6만 명이 발생했으니 이게 절대 작은 충돌 아니올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이스마엘인인데, 이들은 전통적으로 아랍인으로 여겨졌고 맞기도 해요. 국가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지목됐습니다만 본 게시탐정은 좀 더 해당 구절을 꼼꼼하게 보았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25장 17, 18절. 이스마엘은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땅 술까지 이르러. 와우.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하윌라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거주했다.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은 사우디아라비아 영토로 보입니다만은 하윌라의 위치가 관건이에요. 저 지역의 위치가 은근히 이제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보세요. 보시면은 하윌라의 예상 위치를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 아예 하윌라라고 적어놓은 지명들을 제가 표시를 했어요. 바벨론 지역에도 있고 아라비아 반도에도 있고 에티오피아 지역에도 있고 각각 하윌라로 추정되는 곳이 있어가지고 더더욱 의문이거든요. 대체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메디나 일대로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데 의외로 정말 간단하게 의문이 풀려버렸습니다. 보세요. 욕단은 누구 낳고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하윌라는 예멘 북쪽 카울란으로 추정합니다. 하윌라의 이름은 바로 욕단의 자손, 그 욕단의 아들 하윌라의 이름을 딴 것인데 그가 정착하고 거주했던 곳이 예멘 북쪽 카울란입니다. 자, 보세요. 즉 하윌라의 여러 후보들 중에서 명칭의 기원이 된 욕단의 아들 하윌라가 실제 정착했던 곳은 예멘 북부 카울란 지역. 보니까 하윌라, 카울란 이름도 비슷한 것 같아요. 통상 지역 이름은 그곳에 정착하고 개척한 사람의 이름을 따는 것을 고려할 때 이스마엘 자손이 거주한 지역 중에 하윌라는 예멘인 겁니다. 한마디로 이스마엘이는 사우디아라비아는 물론 예멘까지 포함한 개념이고 사우디가 이스라엘의 우호국이라 해도 예멘이 이스라엘과 맞짱을 뜬다면 예언은 아다리가 맞게 됩니다. 보세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졌네. 하마스, 헤즈볼라 이어 후티까지 이스라엘 3면 전쟁 치를 판 이스라엘이 이제 예멘의 항구를 폭격해서 박살을 내놓은 거예요. 지금 예멘 반군 후티와도 직접 공방을 주고받았다. 텔아비브에서 드론 공격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나자 이스라엘은 공격의 주체를 자처한 예멘 반군에 이튿날 직접 보복했다. 지난 7월 19일에 후티 예멘이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를 드론으로 공격해서 민간인 사상자를 내자 이스라엘이 바로 다음 날 예멘의 주요 항구 특히 이란으로부터 각종 군수 물자가 들어오는 창구인 호데이다를 폭격해가지고 개발사를 내버렸습니다. 후티 예멘은 다시 이스라엘로 탄도미사일을 쐈고 이스라엘의 방공망에 요격이 됐는데 이것으로 하마스와 헤즈볼라에 이어서 후티 예멘과의 전쟁도 시작된 상황이에요. 제가 왜 그냥 예멘이 아니고 후티 예멘이라 하냐면 예멘이 지금 몇 개 세력으로 쪼개져 가지고 이제 서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쪽이 이제 후티 반군이라고 하는 파벌이기 때문에 제가 후티 예멘이라고 언급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후티 예멘이 현재 예멘의 수도와 인구 밀집지대를 거의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쪽이 예멘 정부라고 봐야 됩니다. 결국 하마스와 헤즈볼라, 후티 예멘과의 전쟁에 시편 83편에 언급된 모든 나라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상 시편 83편의 중동 대전쟁은 이미 그 서막이 열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올해 2월 13일에 블레셋의 역사를 시작으로 제가 중동 대격변 첫 번째 편을 올렸는데 불과 5개월 만에 시편 83편 대전쟁의 서막을 보게 되다니 미친 듯이 굴러가는 이 격변의 수레바퀴가 참으로 아스트랄할 지경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아이고 본 게시 탐정이 눈깔이 뒤집혔습니다요. 너무 빡빡하게 끼워 맞춰서 오류가 났으니 정정하겠습니다 라는 방송을 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예. 아무려면 평화로운 세상에 살고 싶지 누가 격동의 시대에 살고 싶댄다. 감사합니다. 게시 탐정이었습니다.